오케이 구글, 온도 22도로 설정해줘. 네, 모델 3의 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오케이 구글, 이소라 노래 재생해줘. 이소라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바람이 분다. 안녕하세요, 카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테슬라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동하는 작업, 이 영상을 만든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최대한 간결하고 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논리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이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남겨 놓을 테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구글 홈과 그리고 테슬라를 연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 홈 미니 같은 스피커를 테슬라에 하나 배치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으로 테슬라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자동화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영상 이어서 나올 텐데요. 잘 보시고 재밌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과정은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포트 포워딩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인터넷 공유기를 보통 사용하실 테니까 인터넷 공유기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 공유기별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이라는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나 기타 홈 어시스턴트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로 포워딩을 해주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의 고정 IP가 154번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154번 포트를 154번 IP를 포트를 열어줄 겁니다.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는 포트가 80번, 81번, 443번, 그리고 홈 어시스턴트가 보통은 8123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포트를 열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요 4개의 포트를 열어줄 거예요. 80, 443, 81, 그리고 8123번. 이건 포트를 열어만 주시면 되고요. 외부에서 특정한 포트로 이 포트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은 홈 어시스턴트에 몇 가지 애드온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홈 어시스턴트가 지금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차량이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형태고, 이거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걸 정리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복잡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지도를 누르면 현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정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슈퍼바이저 메뉴에 들어가시면 애드온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애드온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마리아DB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DNS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바쉐어 설치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직스 프록시 매니저,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4가지를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인스톨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해주시면 이 슈퍼바이저 메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된 상태로 뜰 거예요. 이제 이 각각을 세팅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 삼바 쉐어에 들어가셔서 삼바 쉐어의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건 만지실 필요가 없고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저 네임에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양 옆에는 따옴표를 붙여 주셔서 구분해 주셔야 오류가 없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 프로그램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여러 번 에러가 났던 건 이 따옴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드온을 재시작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지 않다면 여기서 리스타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스타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바쉐어는 이걸로 설정이 끝난 거예요. 다시 슈퍼바이저에 들어오셔서 이번엔 마리아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여기서 컨피규레이션 메뉴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이것도 설정이 끝이고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덕 DNS 설정을 해줄 텐데요. 덕 DNS는 우리가 유동 IP로 사용하고 있는 IP를 고정된 주소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정한 주소로 언제나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요걸 누르시면요, 덕 DNS라는 게 돼 있을 거고 인스톨을 누르셨다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단부에 파란 글씨 눌러서 DN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이런 형태의 정보가 뜰 건데요. 아이디가 없으시면 아이디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아이디 같은 것들 사용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우선 복사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설정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복사해 놓으시고요. 여기 도메인 부분이 저는 지금 제 도메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길 원하는 도메인 제목을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해서 add 도메인 누르시면 저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 서버로 연결이 돼서 이 도메인 주소를 입력했을 때 이 IP로 연동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 이 형태로 설정하셨다면 창을 닫으시고 아까 다시 덕 DNS 페이지에서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들어가시면 다른 거는 특별히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토큰 부분에 아까 제가 복사했던 그 토큰 값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에다가 아까 제가 만들었던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설치했던 그 도메인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덕dns.org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직스 프록시 매니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인스톨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오픈 웹 UI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 창이 뜨실 것 같은데 처음에 로그인하라고 창이 뜰 겁니다. 그 로그인 하실 때 비번이랑 패스워드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입력하셔서 나중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admin@example.com이고요. 패스워드는 change.me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프록시 호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원 프록시 호스트가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셔서 add proxy host 하시고요. 여기에 도메인 네임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홈 어시스턴트로 바로 입력하기 위해서 ha. 그 다음에 제 도메인 네임을 쭉 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dns.org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바로 제 홈 어시스턴트 페이지가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앞엔 홈 어시스턴트를 의미하는 HA로 했고요. 이건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는 쭉 이어서 제 도메인을 아까 제가 DNS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도메인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웹소켓 서포트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포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저희가 홈 어시스턴트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에 내부 IP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92, 저 같은 경우는 맨 끝이 154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IP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포워딩 할 포트는 홈 어시스턴트는 8123번이에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제가 여기 입력한 주소를 쳤을 때 이 주소로 연결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웹소켓 서포트는 이거는 이제 홈 어시스턴트가 웹소켓 방식이라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SL을 구글을 위해서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SSL은 클릭하시고 여기서 Request a New SSL Certificate 그리고 동의 POS SSL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현재 온라인인 상태의 어떤 프록시 설정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프록시 호스트를 설정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애드온 4가지 설정을 다 했는데요. 이 4가지 애드온 설정을 하셨으면 두 번째 단계가 끝난 겁니다. 요번에는 요 부분이 이제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구글 액션에 홈 어시스턴트를 연동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액션 콘솔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 액션 콘솔은 어디랑 완전히 동일한 계정을 사용해야 하냐면 저희가 구글 홈을 설치해서 사용할 구글의 아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구글 홈 스피커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스피커랑 같은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션 콘솔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계정이 저희 홈을 쓰는 그 계정과 동일한 계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액션 콘솔에 우선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New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이 New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My Test Projec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언어는 저희는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어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프로젝트의 종류를 고르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스마트 홈 누르시면 되고요. 스타트 빌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앱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서 페이지가 하나 뜰 텐데요. 네, 여기 오버뷰 화면에서 먼저 Name Your Smart Home A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는 보이는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쉽게 구글 HA 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누르시고요. 다시 오버뷰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여기서 Build Your Action 버튼을 누르시면 Add Action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액션 버튼 누르시면 여기 Fulfillment URL에는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그 홈 어시스턴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DNS 주소 있죠. 그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형식을 잘 보시고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홈 어시스턴트로 다이렉트로 가는 HA로 시작하는 주소 있죠.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끝은 .dns.org로 끝날 거고요. 포트는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8123번을 이 주소랑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에 /API 구글 어시스턴트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글 아래에다가 표시해 놓을 거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글을 확인하시면 주소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오버뷰 화면에 오시면 이번에는 어카운트 링킹을 할 건데요. 계정을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 누르시고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에는 제가 글에 적어 놓은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https OAuth 리다이렉트 구글 유저 컨텐트.com인데요. 그냥 요거는 제가 그 적어 놓은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글이나 아무렇게나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완전히 똑같은데 맨 뒤에 authorize 부분을 토큰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ext 누르시면 되고요. 앱 어카운트 링킹은 그냥 next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코프를 추가하셔서 위에는 name, 이메일, 아래는 name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구글 to transmit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절대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꼭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장. 여기서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앱이 테스트 앱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걸 눌렀을 때 Enable Web and App Activity 화면이 뜬다면 동의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전 이미 앱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완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완성이 다 되면 여기에 이런 형태의 어떤 앱이 다 설정된 상태가 보일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 번째 단계인 구글 액션에 홈 어시스턴트를 연동하는 단계를 했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홈 어시스턴트와 구글이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택이 제가 지금 방금 세팅했던 그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해요. 근데 저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거
제가 지금 만든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그러면 이 메뉴 중에 API 및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API 및 서비스에 사용자 인증 정보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사용자 인증 정보란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가 있습니다. 인증 정보 만들기 누르시면 세 번째 메뉴에 서비스 계정이 있는데요. 누르시고요. 그러면 서비스 계정의 이름과 아이디, 계정 설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설명은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계정 이름으로 제가 my test i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비스 계정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건 바꾸셔도 되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 거고요.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정에서 역할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역할은 서비스 계정의 서비스 계정 토큰 생성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은 완료 누르시면 제가 지금 만든 my test id라는 이름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셔서 키 추가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새 키 만들기와 기존 키 업로드가 있는데요. 새 키 만들기 누르시고요. 키 유형은 JSON 파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 파일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쓸 거니까 일단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저장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번째 과정까지가 끝난 건데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홈 어시스턴트 설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을 반영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아까 처음 깔았던 그 삼바 쉐어를 이용할 건데요. 우선 실행창 여시고 저희 그 라즈베리파이의 내부 아이디를 내부 IP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앞에 이 그 구문 표시를 두 개 찍어 주셔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폴더 중에서 config 폴더에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파일들이 들어 있어요. config 파일 폴더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configuration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키 파일을 같이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름 바꿔서 또 사용할 거예요. configuration 파일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메모장으로 여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아마 저는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옵션들이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랑 똑같이 사용하시는 걸로 해보시고 나중에 옵션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 아이디는 각각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액션 그 구글 액션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열어보시면 저희 그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셨을 때 프로젝트 세팅창을 열어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이 아이디를 그냥 복사하셔서 저랑 다 다르실 거예요. 저 복사한 아이디를 여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저랑 동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어카운트는 아까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은 그 이름이 복잡했던 JSON 파일을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맨 앞에 붙여서 쓰시고요. 그 다음 줄들은 두 칸씩 띄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Secure Device Pin은 뭐 잠금 장치라던가 이런 보안이 필요할 때 쓰는 비밀번호입니다. 일단 전 1, 2, 3, 4로 했는데 이거는 각자 원하는 번호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서비스 계정 파일 있죠. 그 파일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 그 파일을 지금 나와 있는 표시랑 똑같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언더바 어카운트 제이슨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름 복잡했던 파일 이름 바꾸기를 하셔서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것과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연동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버를 재시작하시면 서버의 세팅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과정까지가 맞춰졌어요. 마지막 단계로는 실제로 그 모바일에다가 구글 홈 앱을 깔고 거기서 테슬라를 불러올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 구글 홈의 장치에 테슬라의 장치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홈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컨트롤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고요. 구글 홈에 까는 6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홈 어시스턴트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구글 홈에 연동시켜서 구글 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에 구글 홈 어플을 설치하셔야 돼요. 구글 홈을 설치하면 여기서 이제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 집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되는데 전 이미 만들어진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등을 설정한 뒤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홈이 설정되면은 지금 만약에 처음 설치하신 거라면 추가된 장치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장비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신 상태가 될 겁니다. 처음이라면.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세팅해 놓은 홈 어시스턴트의 테슬라 장비들을 불러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구글 호환 기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호환 기기에 윗부분은 제가 미리 연결해 놓은 거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중간 부분 밑에 보면 새로 추가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만든 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이름 마이 테스트 앱이었는데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홈 어시스턴트 로그인을 하라고 창이 뜨고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그 홈 어시스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장비들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장비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으면 이 장비들을 구글 스피커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들을 추가하고 어떤 특정한 방에 배치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차를 이름으로 해서 방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구글 스피커를 부른 다음에 모델 3 온도 조절기 켜줘, 모델 3 온도 20 몇 도로 설정해 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상태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던
구글과 테슬라의 연동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응용들이